자,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나가도록 할게. 철의 부식이라는 말이 나와. 부식. 여기서 이제 부식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녹슨다라는 뜻이에요. 녹슬어요. 그걸 우린 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식이라는 말의 뜻은 화학식으로 따지면 이 순수한 철이 있으면 산소 and 물, 이 산소는 공기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를 어떻게 접촉을 합니다. 산소하고 물이 철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 후 철이 전자를 잃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식이 되었다, 녹슬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 산소와 물이 접촉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전자를 잃어야지만 녹쓰는 과정이 되어져요. 오케이. 그거를 여기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단원 제목이 뭐니? 단원 제목이 산화환원 반응이거든. 자, 이제서야 산화환원 반응할게. 하다 보니까 얘가 전자를 얻었어요, 전자를 잃었어요, 얻었어요. 할 때마다 전자 잃었어, 얻었어, 잃었어. 너무 귀찮은 거야. 자, 이제부터 하다 보니까 화학자들이 이거 너무 귀찮아. 뭔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게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더 말을 줄일 수 있고 스피드가 생길 수 있어요. 산소가 있어요. 산소를 얻으면서 반응해. 그러면 산소를 얻으면서 생성물이 됐어. 산화 반응했어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할 거야. 그러면 환원 반응했어요 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전자가 있습니다. 전자를 잃으면서 반응하면 산화 반응, 얻으면서 반응하면 환원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끼리 대화하기가 말이 긴 대화를 단어로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전자 잃었어. 얘 전자 얻었네. 산화 반응했네, 환원 반응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서로 대화하기,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용어 정리를 통해서 간편하게 해주려고 한 거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서 또 어떤 학생들의 퀘션, 질문이 있어. 선생님,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를 얻을 수는 없을까요? 그럼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라고 아주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산소를 얻는다라는 건 전자를 잃어야지만 산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어. 잃었다면 산소를 얻은 거고, 산소를 얻었다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어. 자, 해볼게. 어떤 애가 있어? 산소가 있어요. 얘가 결합할 거야. 그럼 산소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지.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뭐 할 거야?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가서 비활성 상태에 같아서 옥텟 규칙을, 얘는 산소는 때려 죽어도 전자를 얻을 아이야. 그럼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 잃어야겠지. 그럼 뭐가 돼? 양이온이 되었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뭐가 됐을까? 음이온이 되었겠지. 그럼 더하기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니? 라고 얘기하지. 말이 길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했어요. 말이 길잖아. 이온 결합했어요. 결합했어. 그래서 얘가 얘랑 결합했어. 그럼 얘는 산소를 얻은 거네. 전자를 잃어야서 얘를 줘야만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제부터 요거 꼭 이거 집에 가서 너 화학 시간 첫날 여름방학 특강 뭐 배웠니? 그럼 한마디에 자꾸 사진 찍지 말래. 부끄럽거든. 뭘 찍으려고? 얘 찍으려고? 얘 찍어요. 내가 나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산화환원 딱 한마디 해. 그게 뭔데? 그러면 뭐 전자를 잃든지 산소를 얻든지 하나만 기억해. 산화환원. 자, 근데 여기서 특징이 있다. 얘들아 잠깐만.
필기하지 마. 필기하면 재수한다. 펜 놔. 놔. 잘 봐. 얘 특징이 있다. 얘가 전자를 잃었지. 누군지 모르겠으나 혼자 잃을 수 있니?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전자를 얻는 애가 있어야 전자를 잃을 거 아니야. 인정? 다시 하면 지금 근데 여기서 잠깐만. 산소와 전자가 있어. 여기서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산소 얻고 있는 걸로 산화환원 반응 설명할래? 전자 잃고 얻는 걸로 산화환원 반응할래? 1번 갖고 할래? 2번 갖고 할래? 너희가 학생이라면, 아니, 너희가 선생님이라면 전자 갖고 하겠지. 왜? 산소는 눈에 보이잖아. 화학식 쓸 때 산소가 붙어있다 떨어져 있고, 아니 이런 거 누가 아까 CuO가 있어. 산화구리가 있는데 탄소가 있어. 그럼 얘가 두 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두 개의 Cu가 되고 산소 두 개의 탄소가 있어. CO2 이렇게 화학식이야. 자, 그러면 얘가 됐어. 그럼 산소를 잃은 거야, 얻은 거야? 잃은 거지. 그럼 얘 산화 반응이잖아. 얘 산소 얻었잖아. 환원 반응. 미안.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이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 반응인 거지. 아, 쓰지 마. 여기 봐. 야, 눈 있으면 이거 화학식, 산소 잃었네? 얻었네? 티나지? 이걸 내겠냐고, 선생님이. 안 내지. 안 내죠. 근데 이걸 써볼까? 얘가 전자를 잃어서 뭐가 돼? ZN2 플러스가 전자를 얘가 받아 먹었으니까 CU2 플러스였던 애가 구리로 석출되고 얘는 SO4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해서 얘가 되고 구리는 얘가 됐어요. 라고 하는데 이걸 써주겠냐고. 안 써주지. 눈에 딱 봤을 때 전자의 이동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너희들 입장에서는 산소를 잃고 얻는 요걸로 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라면 이걸로 내겠지. 니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 티가 안 나잖아. 전자 이동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로 내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짜증내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 걔가 나와야죠. 얘를 내는 경우는 없어. 얘는 너무 쉬우니까 얘를 내겠지.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 잃었어. 이제 산소 전자 가지고 난 전자만 갖고 얘기할게. 전자를 잃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100% 얻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좀 더 살을 붙여볼까? 잃어버린 개수는 얻은 개수와 반드시 어때야 돼? 같아야지. 얘가 3개를 잃었으면 내가 3개를 얻어야지. 이해되었을까?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아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요. 끝났어.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도요. 있어요. 여기서 1학기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묻자. 알루미늄 몇 주기 몇 쪽 원소야? 라고 하면 3주기 2족 원소지. 미친 거지. 3족 원소지. 아니 13족 원소지. 내가 죽어야 돼. 나이 먹었어. 3주기 13족 원소야. 얘가 전자를 잃어요. 몇 개를 잃어? 3개를 잃어요. 그럼 3개가 전자가 나온 거야. 자, 산소는 2주기 16족 원소지. 16이니까 18이 되려면 2개를 얻어야 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2개의 전자를 얻어야만 돼. 근데 얘가 잃어버린 건 3개인데 필요한 건 2개만 필요하거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얻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잃었네. 얘는 잃었으니까 산화인 거고 얻었네. 환원인 겁니다. 다시 말할게. 앞에서 우리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라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어휘 대신에 산화, 환원이란 말을 쓰는 거지.
연장선상이야. 배웠던 걸 살붙이는 거야. 새로운 건 아니었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애가 둘이 있으면 곱하기 2가 돼서 6개가 되고, 이런 애가 셋이 있어야 6개 얻겠죠. 그래서 얘가 Al2O3 산화알루미늄이 되어집니다. 벌써 밑도 끝도 없이 싹 다 주고 요거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잃어버린 개수와 얻은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의 꿀팁이 있다. 지울게. 이그젬플 보면 귀찮은 지겨워. 약간 좀 그러니까 요거. 자, 반드시 잃었으면 반드시 얻어야 되지. 여기서 꿀팁이 있어.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산화환원을 다 찾지 마. 딱 봐서 얘가 산화가 느껴져. 얘가 환원인 게 느껴져. 하나만 잡아. 그럼 얘가 산화야. 그럼 그 옆에는 무조건 누구여야 해? 환원인 거야. 외유가 아니야. 반드시 잃었으면 얻어야 되고 얻었으면 잃어야 되거든. 누군가가 산화면 그 옆에는 반드시 환원이어야 반드시 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요거랑 요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워도 돼. 문제 틀리면 되니까. 맞추고 싶으면 외우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 풀 때 부드러워집니다. 슉. 요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여기 철 요거까지만 하고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필기에 목숨 걸지 마. 필기하고 싶으면 영상 보고 필기하셔도 되고 필기보다는 해석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자, 여기서 보자.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철이 부식이 일어난다는 건 녹슨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산소와 물을 접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전자를 잃으면 부식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나는 조금 더 살을 붙여볼게요. 철의 부식을 방지할 거야. 녹쓰는 게 싫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쪽에다 써볼까? 슉 지우고 부식을 방지하고 싶어요. 첫 번째, 만난 다음 전자를 잃는 거니까 얘를 산소나 물의 접촉을 차단해버려. 두 번째는 잃었어. 근데 차단할 수 없었다고 치자. 그래서 만나서 전자를 잃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그 전자를 보충.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면 다른 애가 그 철에게 전자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야. 잃어버린 만큼 제공해 주면 부식이 안 일어나겠지. 여기까지 잘 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일단 아이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박스 좀 하나 살짝 쳐 주실까요? 해놓고 얘를 대조군이라고 잠깐 어려운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조군. 그래서 물과 공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녹이 잘 씁니다. 녹슨 정도가 많이 생겨요가 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색깔 펜으로 되는 사람은 얘를 이 세 개를 묶어버려요. 묶어요. 그리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야. 보세요, 이제. 밑줄 그리는데, 보세요. 여기서 봐봐. 하필 기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끓여서 식힌 물이 나는 게 나와. 왜 그냥 물도 아니라 끓여서 식혔느냐면, 혹시 물 속에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면 끓여요. 열을 주면, 산소라는 기체가 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열을 받으면 운동성이 좋아져서 물 밖으로 뛰어나가. 그래서 공기 중에 요거야 요거. 기름, 공기가 오는 걸 차단해주고 혹시 모를 산소를 빼버리는 거지. 두 가지가. 그래서 공기 만남을 없앨 거예요. 물은 만나게 해줄게. 그랬더니 결과가 뭐가 됐어? 잘 안 생기더래. 산소가 없으면 녹이 잘 안 쓰는군.
된 거고. 자, 이쪽으로 와보십시다. 이쪽은 염화칼슘. 염화칼슘에다가 하나 더 있죠? 얘가 누구야? 막았어. 차단했어요. and 염화칼슘. 너희들 혹시 장롱에 물 먹는 하마 알고 있죠? 그게 뭐 하는 거야, 서진아? 배고플 때 먹어? 만약에 혹시 공부하기 싫고 막 학원 가기 싫고 시험 보기 싫다 그러면 장롱 뒤져요. 그다음 물 먹는 하마를 좀 드시면 돼요. 그럼 며칠 동안 설사를 합니다. 뭘 끄덕여? 아니면 동생 먹여. 죽진 않아. 그냥 장 청소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누구냐면 제습세. 수분을 빼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공기와 물을 만나지 못하게 염화칼슘. 혹시 어떤 책에서는 제습제라는 말을 안 쓰고 염화칼슘이라는 말도 안 쓰고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CaCl2 염화칼슘이에요. 화학식으로도 나오니까 봐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여기도 기름이야. 아예 기름 속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예 차단. 자, 지금 왜 이 세 개를 박스치라고 했냐면 차단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박스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랑 6번째로 와볼게요. 여기서 특징이 봐라. 물과 공기를 만나게 해줘요. 얘도 물과 공기를 만나게 해줘요. 근데 여기다가는 마그네슘을 넣을 거고 여기다가는 구리를 넣을 거야. 이때 우리가 이온화 경향 순서를 알아야겠죠. 반응성, 이온화 경향 순서를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돼? 마그네슘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철이고요. 그 다음에 홀이고요. 여기 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철을 기준해서 전자는 이쪽으로, 구리와 철로 따졌을 땐 전자는 이쪽으로 빼앗깁니다. 자, 이쪽 5번째를 보자. 물과 공기를 만났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렸겠죠? 이 쇠못이 전자를 잃어버렸어. 야, 전자를 잃어버렸어. 란 말이 길어. 줄여줄래? 뭐라고 할래요? 그래요. 나 혼자 할게요. 산화 반응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전자 잃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마그네슘선이 있어요. 반응성이 얘가 커.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어떻게 돼? 얘가 산화 반응을 하고 반응성이 작으면 전자를 얻는다고 했어. 지워지고 얘가 환원 반응을 합니다.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어요. 그러면 물과 공기를 만나서 잃어버렸는데 마그네슘이 탁 있어서 얘가 채워준 거야. 보충해준 거야. 그럼 녹이 안 쓸겠지. 자, 여기서 얘를 잘 봐.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 가면 주유하는 구가 있고 이 안에 기름 탱크 있는 거 아니야? 기름 탱크? 기름 여기다 넣어놔야 될 거 아니야? 땅속에다가. 이게 좀 사이즈가 클까 작을까? 겁내 커야지. 한 번 담을 때 꽉 담아야 되니까. 근데 얘가 철이야, 주성분이. 탱크가. 근데 물론 페인트 칠을 잘 이쁘게 했겠지. 이쁘게 했는데 이 페인트가 벗겨졌어. 벗겨졌어. 그럼 이 철이 뭐가 일어날까? 부식이 일어나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탱크를 다시 끄집어 빼서 다시 페인트 칠해? 그럴 순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부식이 일어났어. 그러면 주유소 옆에다가 여기 땅에다 파묻는 통을 둔 다음에 여기다 금속이 반응성이 철보다 좋은 애를 넣어주고 전기줄을 연결해. 그러면 얘가 부식이 나서 전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지. 근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반응성이 좋은 애가 전자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전자를. 그러면 부식이 방지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부식을 방지할 때 바로 이온화 경향 순서를 결정해. 그 말이 너무 길어. 줄였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음극화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철보다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을 둠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전자를 보충해줘서 녹슬는 걸 방지하는 효과, 음극화 보호의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6번째를 볼게요. 만나서 얘가 지금 쇠못이 전자를 잃어서 산화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리가 있어. 구리는 또 전자를 얻고, 근데 구리도 일부지만 전자를 또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을 하거든. 근데 둘 중에 얘가 금속이 크고 작으니까 얘가 이렇게 전자를 산화하고 환원을 해요. 그래서 철은 얘를 금속의 반응성이 철보다 작은 애를 두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야. 얘는 거의 안 생기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온화 경향 순서의 금속의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